네,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면 뭔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쉽다 싶기도 하고 그런 지금 다소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는 건 다행이지만 아직 6만 달러 위로 이 박스권 저점으로 제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 대장급들도 지금 흐름이 다소 모호한 점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 모멘텀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점들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참 지금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만 1,5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이 위로 잘 뚫고 올라서 준다라면 6만 5천 달러 1차 박스권 저항 뚫고 7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전체 박스권 상단 저항에 해당하는 7만 달러까지 뚫어주면서 이제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거, 이런 걸 지금 긍정적인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기대감을 반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바닥 리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55,700달러에서 61,500달러 사이에서의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차하면은 49,000달러 정도까지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런 상황보다는 전자의 상황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7%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정말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서 핸들링 되곤 하는 미국 증시의 상황과 너무 조금 결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 때문이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블랙 먼데이의 충격파를 다 던져버리고 되게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가 엄청 개선됐다라는 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잇따라 확인되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우가 2.9%, S&P 500이 3.9%, 나스닥이 5.2% 반등을 해주면서 2023년 11월 이후 주간 상황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고, 이 소매 지표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미국의 경기 회복 탄력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상황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네 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많이 의미 있는 한 주를 만들어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반영을 못하고 그렇다고 딱히 악재도 없는 이런 되게 애매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선명하게 비교가 되는 게 골드가 가격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2,500달러를,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리스크 해치 자산으로서 골드의 역량이 재확인됐다라는 거. 또 한 가지가 이게 재밌는데 인도에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 중산층 성장에 따른 골드 수요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여전한 상황인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또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중동 리스크 상황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 지금 조금 방향성을 달리 디커플링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뚜렷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표면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은 반등 모멘텀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눈에 띄는 반등 모멘텀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번 분기, 그러니까 2분기 SEC 13F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자극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1479개, 2분기에는 1924개로 증가한 게 꽤 선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악재성을 꼽자라면, 악재성 재료를 꼽자라면 미국 정부가 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체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의도, 목적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목적이다, 아니다, 커스터디 목적이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매도 목적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매도 목적보다는 커스터디 목적이 좀 더 무게감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그 속내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이 12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 게 매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물량도 추가 매도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잔잔하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 악재를 찾아보자라면 이 정도 상황을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국 대선 상황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혁신, 블록체인 혁신, 이것과 관련해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미국 대선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트럼프 캠프에서 이번에 또 재미있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면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러트닉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점을 공개를 했죠. 이 켄터 피츠제너럴이라는 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비트코인 친화적인 스탠스를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CEO가 직접 참여를 해서 멘트를 날렸던 그런 회사고, 이 회사가 또 테더의 커스터디 파트너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친암호화폐적인 방향성을 트럼프 캠프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억 달러로 시작을 해서 2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장 자금 조달원으로 환영할 것이다. 비트코인 자금 조달을 위한 최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성 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향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짚었었는데, 이 멘트를 날린 양반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인수위원장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참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세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또 우려할 상황은 또 지나지 않았나,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렉트캐피탈은 주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채널 바닥을 지지하면서 리테스트를 하려고 한다, 채널 바닥 위에서만 주간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건 강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채널 바닥이라고 하면 59,700달러,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위에서 놀아줘야지 큰 박스권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 박스권 안에서 놀아주면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6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케빈 스매스는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RSI는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MACD도 크로스업에 근접해 있다. 이건 이제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황소 세력이 컴백한다라는 걸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간에 66,000달러 갔다가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 했다가 그런 식으로 저점을 높아가면서 7만 달러 돌파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2명이 함께 사용하는 계정이죠. 네겐트로픽. 이 스위스 블록의 비트코인 위험 지수가 8월 들어서 급등했다. 하지만 5월에 56,500달러 하락할 때나 7월에 53,500달러에서 반등했을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게 정점을 찍으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적절한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곧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포지수가 엄청 빡세졌을 때, 다 질려 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이제 반등 타이밍이 됐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이전 최고가를 돌파하기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리곤 했다. 이제 겨우 석 달 지났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보통은 이제 한 5달에서 6달 정도 걸렸는데 과연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대입을 하면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는 9월에서 10월 어느 시점이 된다라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참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지고 뭐 그런 애매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월간 차트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반감기 때 4개 단계로 구분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약세 국면을 보이다가 프리불 단계를 거치면서 첫 번째 강세 그리고 두 번째 강세를 통해서 해당 사이클의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지금까지 반감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2022년 거대한 약세장을 거치면서 사실 작년 1년 내내 올랐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 8월, 7, 8월 이때도 비트코인은 계속 연초부터 반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도 진짜 알트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왜 알트들은 흐름이 이래? 이러면서 되게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9월과 10월을 거치면서 우리가 뭘 경험을 했는지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사람이 강세장에서의 환희만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약세장에서의 어려움은 내가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세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강세장에서의 환희를 내가 겪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환희에 대한 전제가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패턴이라는 게 반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흐물흐물한데 결국에는 갈 거다. 패턴 따라간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차트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런 반론을 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패턴이 반복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런 분들은 시장 잘못 들어온 곳인 거죠. 그런 분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어디 새마을국고를 가셔야 될 분들이 잘못 들어온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요 사이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세 번째 사이클부터는 어느 정도의 경험칙이 있잖아요. 최소한 요 정도 때부터 많이들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경험칙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지 않나. 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면 분석가들 중에 뭐 제대로 맞히는 사람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사실 무슨 분석가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한 달 전과 오늘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장의 환경도 다르고 시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분석가들도 그걸 때려 맞추기 어렵죠. 점쟁이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런 분석들은 다 무료 분석이잖아요. 진짜 고급 정보들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개미들은 돈 주고 살 의도나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은 되게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저평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타가 목적이신 분들은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리서치, 공부를 하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이때부터 입증이 됐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투자자 본인으로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스타신 이런 얘기 합니다. 알트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알트코인 시장 참여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 같은 개미들 얘기하는 거죠. 알트코인은 2020년 그리고 2023년과 같은 수준에 있다. 당시 알트코인들은 절대적인 바닥이었고 개미들 완전 약세 분위기. 다 끝났어, 우리 다 죽었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앞서 네겐트로픽의 분석과 거의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마이클 반데포페, 지금 알트코인들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점을 알트 시총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언제쯤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시장을 그래도 잘 바라본다라는 평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알트로 진입을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74,300달러 이후에 올타임 하이를 새로 찍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좀 빨리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 빨리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알트들로 비트코인을 다 전환을 했고, 연말에 알트코인들 다 익절하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고, 이번 사이클의 정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되겠죠,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되겠죠, 그때 매도 다 할 거야 라는 전략을 큰 그림으로 짜놨는데 지금 너무 빨리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엄청 물렸어 라는 점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분석가라고 해도 점쟁이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면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분석가들이 그래도 우리보단 낫다. 저는 저보다 차트는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어떤 차트 분석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교집합을 찾고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거는 개인의 역할이죠. 근데 그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돼요. 그게 도움이 안 되면은 어떤 약간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상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더도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말트코인들에 대한 매수 수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자본 유입이 줄어들 때 스테이블 코인 유입액은 2배 늘었다 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 부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재밌죠? 개미들 막 지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특히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마음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 지갑에서는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한 게 아니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멘탈을 조금 다스리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마음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상황과 9월부터 12월까지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불안하게 느껴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별 생각 없이 지금 시장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도 좀 요즘 불안하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진 목소리들이 자주 들려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후 영상에서 다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